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로피아 뉴스 아침 방송 2015년 12월 14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에 반이 가버렸죠.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관련된 뉴스만 계속 보내드리니까 좀 너무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컴플레인이 좀 있어서 오늘은 다른 뉴스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면 우리가 연말 정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연말 정산을 제 13월의 보너스, 그러니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연말 정산이 나와서 연말 정산에 대해서 그 돈으로 뭐 여러 가지 요긴하게 하는 그런 거 있었는데, 세법이 바뀌면서 요즘은 그 연말 정산에서 오히려 받는 것보다도 더 내는 것이 많아지는 그런 사례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더라도 연말 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정산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기요양 기관들도 보면 이 서류에 약하죠. 문서하는 작업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전 직원들한테 공지해서 좀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이 연말 정산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폭탄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연말 정산 환급금을 좀 늘리려고 허위로 하거나 중복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좀 줄이기 위해서 13일날 어제죠. 해마다 연말 정산에서 자주 적발되는 과다 공제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를 좀 하실 일입니다. 만일에 과다 공제자로 분류가 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게 되죠. 그때 수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5월 확정 신고 기간을 만약 놓쳤다 그러면 정말 가산세 폭탄이 적용하는데 최대 10%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되죠. 끔찍한 일입니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하는 등으로 허위로 공제 신청을 한 사실이라면 최대 40%까지 더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다 덜 낸 세금의 하루 0.03%씩 최대 54.75%가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 제도도 부과된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실제 부담 금액만 공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나 교육비 중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 등은 세액이 공제가 불가합니다. 보험금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부양가족 공제 확인. 부양가족 총급여가 333만 3천원 이상인 경우 총 연금액 516만 6천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사람과 부양가족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양가족의 총 급여가 333만 3천원 이상인 경우 또는 그들의 연금액이 516만 6천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공제할 때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0.5% 표본조사를 통해 검증하는데, 거짓 영수증이 적발되면 40%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부금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겠죠. 근데 이 사람을 다 조사를 하지 않고 그 중에 0.5%를 표본조사를 해서
적발이 되면 40%의 가산세를 추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복공제주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맞벌이 부부의 자녀 신용카드 사용에 형제, 자매, 부모님 의료비 등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가장 흔한 과다공제 유형은 부양가족공제입니다. 우리 가족이 몇 명인가,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을 넣고 공제를 하는데, 연간 소득기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주민등록상에 있는데 그 사람이 연간 1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이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이 아니고 정기예금 이자, 혹시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복권이 당첨되었다면 복권 당첨 금액 등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퇴직금 또는 양도소득도 소득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법 개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만 3천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연금도 516만 6천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들 둘이 또는 딸 하나가 직장에 다닌다. 그래서 연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양하는 근로자 중에 한 명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다 신청하면 그것도 걸리게 되는 거죠.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보험료와 의료비, 또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지출한 기분과 신용카드 등 사용료에 대한 공제도 기본 공제받는 근로자만 신청해야 되지, 여러 사람이 이걸 신청할 수 없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또 많이 관련되는 것이 또 의료비와 학자금이죠. 의료비와 학자금인데 거기서도 과대 공제로 적발되는 단골 항목이기도 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 근로복지기금, 신솔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출 중에서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장학금에 대한 금액은 세액공제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15일 내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해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은행에 가서 개인 공인인증서 만드셔서 홈페이지 www.nts.go.kr에 접속을 하셔서 그래서 전자문서로 받으셔서 인쇄를 하셔도 좋고 프린트한 후 회사에다 제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하셔서, 그리고 이 연말정산 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돼서 가산세 폭탄 받으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이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쁘셔서 이걸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말하자면 세금을 물게 되는데, 물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굉장히 기분 나빠서 불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노인 장기왕 기관 쪽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노인 장기왕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일어나서 노인 장기왕 보험법 일부 개정 법안에 반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번 했지만 이번 앞으로 남은 것을 좀 소개해드리면 내일 1월 15일 서울 광화문 또는 서울시청역 프레스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노인 장기요양 기관 노인 요양 공동생활 전국 노인 요양 공동생활과정 협회 전노협이라고 하죠. 전노협에서 권리대가 됩니다. 권리대는 1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권리대 시작에 앞서서 삭발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삭발을 하고 권리대가 시작되니까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거기에 주차 공간 같은 게 부족하니까는 가급적이면 서울시청 앞 지하철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월 15일 다음에 가장 가까이 또 있는 게 1월 21일 월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명현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그리고 제가 단체들이 함께 공동 주최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일부 개정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 모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월 22일 바로 연이어서 있죠. 1월 22일에는 한노협에서 권리대를 하게 되는데 한노협에서 권리대 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시죠? 한노협 집행부 말고 한노협 지부장단 회의에서 지부장단 회의에서 2015년 1월 22일 내일입니다. 내일 언제부터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1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사당 앞 산업은행 옆에서 권리대회가 있습니다. 1월 20일 모임에도 많은 참석을 좀 해주셔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문제인지 잘 파악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공식적인 행사만 좀 말씀드리면 2월 2일에 우리 노인장기요양연합회의와 국회의원 최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주관하는 정책 토론회가 2월 2일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시간 동안 개최됩니다. 이 모임에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자율 경영인가 규제 강화인가 이런 타이틀로 아마 모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우리가 해마다 평가를 받아보면 또 그 시간 계산을 급여 수가 신청을 해서 시간 계산을 하면 이 근무 시간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정책 토론회에서는 교육 이수 시간이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을 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기관들에게는 참석 요청 공문과 함께 참석하시는 경우 국회의원실에서 발부하는 교육 이수증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시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들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또 한 가지 이 원고에는 없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지만 어제부터 한노협 집행부가 또 입장을 바꿔서 재미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노협 집행부 입장은 어제부터 톤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와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대선안을 제출했다. 그래서 그 제출안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고 정책 세미나와 권리대를 열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그 궐기대회는 1월 20일 한노협 지부장단 회의가 주관하는 궐기대는 협회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1월 20일 여는 지부장단 회의의 그 대표분들은 이미 지난달 이사회에서 이 내용을 의결을 한 내용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하나의 목적입니다. 정말 장교양 기관들이 어르신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국가와 공공단의 지나친 통제라든지 간섭에서 벗어나 굉장히 좀 자율적인 마음으로 하나가 열심히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목적에 맞게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 갑자기 그 조용히 있던 한노협이 또 입장을 바꿔서 데모를 하고 궐기대를 하고 또 정책 토론을 했는지, 그것도 보건복지부로 하고 함께 그 의미를 잘 헤아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